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네,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태 조사를 비롯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27년 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27년 후에는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장관님? 그 전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말씀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사례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 통해서 김예지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보충 질의를 하고 있다. 네. 27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되셨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을 좀 제가 들고 나올까 합니다. 그 당시 15대 국회였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당 김홍신 전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이셨고 당시에 6개 복지시설에 수용된 남자 40명, 여자 26명, 총 66명 원생이 1983년부터 98년까지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하시고 직접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께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 불임 시술 문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신고 창구도 만들어라 하셨고, 또 피해자 배보상 검토했습니다.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죠? 되고 있나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인 구조를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 또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아마 계획은 27년 동안 제출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태 조사를 비롯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27년 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27년 후에는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장관님? 그 전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말씀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사례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 통해서 처음 들은 들으셨나요? 사례고요. 그 동명원 얘기를 하시는 관련된 걸까요? 내용이에요. 네. 왜냐면 네. 그 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도 왜 그때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99년까지 모자보건법이라고 아시죠? 네. 제 구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이제 정은경 장관님 같은 장관이 질환의 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임수술 명령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에 있었고요. 복지부가 1999년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강제 불임 시술도 없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했는데 사실 있었죠. 그래서 김 전 의원님께서 이거를 실체를 밝혀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회복지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 등 재생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 사실 나오시지는 못하셨는데요. 최근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임 시술, 피임 시술, 강제 입양, 강제 결혼도 시키고 또 아이가 생기면 강제로 또 입양도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재생산권 침해 경험을 증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화에 관련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찾아보셨나요? 상당수가 이제 1999년 강제불임 수술 명령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재생산권 침해를 당했고, 오늘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장관께서 네. 못 나오시긴 하셨는데 네. 그 노숙인 재활 시설에 계셨던 동명원에 계셨던 네. 그분이 이제 자녀를 강제로 빼앗겼고요. 그때는 네. 네, 다른 아마 아동복지 시설로 보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주인들과 함께 강제 피임 시술을 그 후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이제 계속 외면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 확인을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요. 그 동명원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현재 인권 침해 사건으로 진실 규명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하반기에 이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으면 그거와 같이 본부처 협의를 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건지 방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일본의 우생보호법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 조항이 네. 있던 것이고 현재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 중절 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네. 최근 일본에서는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피해자들이 정부에 사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선 강제불임 수술 실태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늦었지만 뭐 일본보다도 늦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놓고 계속 계실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사과나 배보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검토. 제가 지적한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적하신 그 모자보건법 예외 조항을 계속 그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네,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하고도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실에 그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아직까지 인권 침해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거주 시설만 장애인분들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오전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 시설에. 네, 전수조사 하셔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립 지원 그리고 배보상 관련한 내용들 계획하시고 그것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전수조사가 27년 전에 요청이 됐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숙인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노숙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 보니까 이 18세 이상만 노숙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 법 때문에 어쨌든 그 이전에 있는 미성년들 같은 경우 노숙인 시설에 있어도 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또 시설 실태 조사 같은 거를 했나 물어봤더니 또 그런 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가부에 이관돼 있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법이 근거가 달라서 안 하신 거죠? 왜냐면 18세 이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건 노숙인 복지법 네. 근거법이 달라서 그런데 저도 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한 후에 아동 또는 청소년 시설로 전원 조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만 알려주셨고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이것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여기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네. 이 친구들이 노숙인 시설에 있는데도 노숙인의 지원을 못 받고 또 아동복지시설로도 못 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실태 파악이나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예 그 위기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학교 밖 청소년 아니면 가정 밖 청소년으로 그렇게 분류만 되어 있고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노숙인 시설에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 확인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 여가부하고 연계 협력하는 부분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노숙인은 집이 없는 거지 사실 나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네네. 이게 속성과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이 없는 건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을 그 상태에 맞게 해야지 된다고 보고 미국이나 영국에는 지원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가 그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